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시간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그 기업인들과 얘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반도체 시장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이제 속내는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최태원 회장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도 무섭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2007년도부터 치킨 게임 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사실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변형돼서 이제 길게 늘어진 그런 역회된 숄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초부터 2월 1일부터 2월 8일 전까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방으로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먼저 만약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 보시면 이제 11월 29일과 12월 25일 그리고 1월 9일 이렇게 고점 역할을 해서 맞고 떨어졌던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 추세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3,900달러입니다. 그래서 3,900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 이제 위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래를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 저점을 확인하러, 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 뭐, 위다 아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확률적으로는 저는, 1월 말까지 횡보 흐름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뭐 어제와 특별하게 큰 변동된 사항은 없어요. 계속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지금 이번에 만들어준 역회된 숄더는 오른쪽 어깨가 이때보다는 짧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봉에서 122평선 맞고 바로 이제 재차 하락을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말고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A다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일단 가격 전망은 하지 않고 차트 흐름만 보고요. 가격 전망은 제가 다음에 지금 이제 A다랑 트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에이다 제가 보는 BTC 마켓에서 일단 에이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1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요. 떨어졌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맞은 이 저항 자리가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그 사토시 가격으로 1365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진 이후에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왔고요. 다시 120일 평선 맞고 올라왔는데 재차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현재 보시면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이다는 지금 이 200일선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121선이 돌아 나가는 거요.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이제 걸릴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리플이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추세선 50일 이평선을 타고 갔던 이 추세선을 깼죠. 깨고 내려가면서 1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는 지금 9,300 사토시와 8,700 사토시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이평선
121평선이 이렇게 바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121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121이평선과 어떻게 보면 만날 때까지 시간을 좀 보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는데 지금 이 삼각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 이 2월 말이에요. 2월 말. 근데 2월 말 전에 꼭지점까지 다 가지 않고요. 그 전에 리플도 방향성을 저는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도 당장 어떻게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진 않고 좀 더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트론이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트론이 가장 좋은 흐름이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트론이 지금 이제 에어드랍이 있으면서 그 에어드랍 관련돼서 아마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딱 나와줬어요. 깨지 않고 나와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가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사토시 가격으로 755 사토시인데 현재 지금 725예요. 그래서 지금 755 사토시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면 그때는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다음 이제 목표치로는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1080 사토시가 지난 고점이에요. 1080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00사토시와 1080사토시가 2018년도 이제 5월달 고점이고, 그 전에 이제 2017년도 말에는 1200사토시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트론이 이번 이제 에어드랍 관련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지난 고점이었던 1200사토시까지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에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 트론이. 왜냐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 시총이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치고 갔다라는 거는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론을 안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어찌됐든 트론이 올라가든 리플이 올라가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 알트 중에 먼저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이 나와줘야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론을 안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지켓이 아까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지켓이 설명을 드릴 건데, 지켓이는 굉장히 흐름이 계속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지켓이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완전히 지금 현재 흐름은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하락쇠경 일봉에서 큰 하락쇠경의 꼭지점이 이제 2월 말에 있어요. 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켓이 같은 경우도 이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뭔가 방향성을 보여줄 건데, 당연히 이제 하락쇠경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위로 돌파해주는 흐름을, 이 하락쇠경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이 이 하락쇠경의 상단부가 또 여기 있고, 중요 이제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0.0163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년 9월달 그리고 10월달 이렇게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 저항 역할을 했죠. 이 자리가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 하락쇠경까지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그때는 지켓이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근데 지금 당장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거를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트론인데, 트론 이제 트론 제가 오전에 그 이더마켓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일단은 이더마켓에서는 지금 상단부를 터치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BTC 마켓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더마켓에서는 이 채널 상단부에 터치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채널 상단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더리움이 먼저 여기서 만약에 또 트론도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트론이 먼저 상승하고 이더리움도 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더리움과 트론이 같은 상승률로 상승을 하면 이더 마켓에서 트론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BTC 마켓에서 트론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도 이더 시장에서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더 뭐 지금 이더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이더와 교체를 할 건지 트론을요,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트랑 교체를 할 것인지 정하신 다음에, 이더랑 교체를 할 타이밍이라고 하면 이더 시장에서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일정 부분을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론을 매도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하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제 BTC 마켓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치고 갔을 때 그때 일정 부분 트론을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다시 뭐 반대 포지션을 취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디 시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중국 관련된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중국 관련된 기사. 네. 무역 전쟁에 이제 고령화 쇼크까지. 그래서 중국 경제 2019년도에 이제 6% 성장도 어렵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안 뜨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이 경제 성장률을 자신이 원하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해보다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신이 이제 어떤 이런 정책을 잘못 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든가 약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인공호흡기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좀비 기업들의 인공호흡기만 대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심장 마사지를 한다거나 의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생명 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의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 기사가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또 느려져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그럼 설명을 넘어가고요. 먼저 그러면 뜨기 전에 제가 이제 일단 중국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과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와의 그리고 한국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지금 그 4차 산업 혁명에서 4차 산업의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좋은 인재들을 뭐 거의 뭐 급여를 3년치, 5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1년 급여를 거기 중국으로 올 때는 뭐 5년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 좋은 인재들을 많이 빼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따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월 20일 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위기 상황 때 뭔가를 보여주겠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뭐 드론이라든가 4차 산업의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로 커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자급률 목표가 2025년까지 70%예요. 2018년에 25%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차트부터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더 느려져서 저 죄송한데 일단 잠시만요. 그림도 지금 넘어가지 않아서 그림도 넘어가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서, 일단은 제가 그러면 설명을 먼저 이제 드릴게요. 또 됐네요. 또 됐습니다. 일단은
일단 나와 증거부터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다 이제 멈추면 제가 그때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그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 이야기가 뭐냐, 결국에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다시 하겠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주보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경주를 하죠. 그래서 누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 결국 이제 전속력을 다해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뭐 도태되던가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고, 실제로 지난 이제 2007년도부터 치킨 게임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뭐 대만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업도 실제로 이제 파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안에 그 블로그가 있고, 그 블로그에 반도체 치킨 게임의 추억, 최후의 승자는 이렇게 이제 블로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그 D램의 경우에 치열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이 주도권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세계 2위 기업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은 보시면 2007년도에 이렇게 대만의 D램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1차 치킨 게임이 이제 발발을 했고, 이 결과 이제 2009년도라고 하면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지나서 독일의 이제 반도체 업체인 키문다가 파산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손실들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매출액을 초과하는 손실인 거예요. 2007년 3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키몬다 같은 경우요 3조 3,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전자 빼고는 다 적자였어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흑자를 냈었습니다. 2008년도 그때 서브프라임 때 굉장히 이제 안 좋았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 주가도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이 반도체 부분에서 흑자를 냈었습니다. 2,400억 원 흑자를 냈고, 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600억 원, 그리고 하나로 약 5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나서 2010년 들어 이제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와 증산을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한번 네가 이제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왜냐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가격이 이제 다운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규모를 키우기 전에 키웠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2010년 들어서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했고, 2차 치킨 게임이 발발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엘피다, 일본의 D램 업체인 엘피다에 빨간불이 켜졌고, 엘피다가 이제 2011년에 4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두 차례 이제 치킨 게임으로 이제 엘피다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힘든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는 강도 높은 이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두 차례 치킨 게임을 뭐 이겨냈다라기보다는 이제 버텨낸 거죠. 버텨내고 살아났습니다. 결국 이제 살아남는 자가 제가 강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한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업체가 이 시장을 재편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럼 이렇게 뭐 반도체 업체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예,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2018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제 2018년 전까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가가 이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D램 가격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보시면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라고 보시면, 결국에 아까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서 중국이 보시면 이제 푸젠하고요, 칭화, 뭐 허페이, 그다음에 YMTC,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2018년도 2분기쯤에는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려고 하는 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줬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잠시만요. 중국 정부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밀어줬는데 이제 이 공장들이 이제 돌아가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가 생산해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킨 게임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 중국 기업들,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삼성전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재용 한마디에 반도체 업계 술렁, 삼성발 낸드 치킨 게임 오나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 기사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1월 20일자 기사인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획대로 우린 투자를 할 거다. 계획대로.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자 고용 계획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은 전체 투자 금액 180조 원의 절반인 90조 원 가량을 평택, 이공자 건설 등 국내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이제 급냉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계속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계획대로 반도체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낸드 시장 치킨 게임의 공포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후발주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면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 본격화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기업들은 투자만 해서 생산 설비만 만들어 놓고 가동돼서 생산을 하면 생산을 할수록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한 그 가격에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올라간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그리고 중국 반도체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더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반도체는 그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을 따라갔을 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치킨 게임 중에 뭐 적자를 그러니까 생산해낼수록 손해가 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삼성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그런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헐값에 나중에 이제 인수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알도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왜 이게 안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반도체 아까 자금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이제 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중국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인데 이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뭐 청도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중국 현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우한, 선전 이렇게 중국 현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동 앞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이렇게 해서 보시면
창작 메모리가 월 생산 목표가 이제 10만 장, 그 다음에 허페이가 12만 5천 장, 그 다음에 푸젠이 6만 장이에요. 6만 장이고, 이렇게 투자액은 26조, 8조, 6조. 근데 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사실 훨씬 큽니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뭐 중국이 이제 10년 동안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뭐 120조인가 180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돼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는 금액만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180조 투자하고 90조를 평택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차를 갭을 극복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결국에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디램 값이라고 하면 이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디램 값이 바닥을 치러 내려간다라고 하면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의 100조 원 규모, 평택에만 아까 90조 나왔는데 거의 100조 원 가까운 거예요. 됐고 2018년까지 15조 6천억 투자가 됐고요. 하이닉스도 공장 3개 신설하는데 2025년까지 46조 원을 투자 계획돼 있고, 중국은 이제 칭화윤리그룹이 35조, 그 다음에 XMC가 2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물론 이쪽 시장에 어떤 자신들 반도체에서 자신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그 치킨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신생 기업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위기가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랑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투자들, 설비 투자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 이렇게 해놓은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벌써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반도체 보면 뭐 지금 샌드위치 신세 반도체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반도체 세계 1위고요. 이걸 뭐 이제 CPU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1위고, 반도체 세계 2위,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이제 시장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중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한국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계속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질렀었는데, 중국이 2019년도에 이제 이 장비 시장에서 투자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큰데,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투자했던 금액이 많은 거고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들어오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2019년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삼성은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나오지 않았던 기사에 지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왔네요. 일단 무역 전쟁의 고령화 쇼크까지 중국 경제 6%대 성장도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잠시만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6.6%로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해. 아마 올해는 이제 더 심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 소비, 수출 줄줄이 부진하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정부 발표를 봐도 뚜렷한 하향 추세다. 2010년에 10.6%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1년 9.5, 7.9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지금 뭐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중국이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된 그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이런 경제 부분에서 생산, 소비, 이런 수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그 미국 달러와 중국 이제 위안화 차트인데요. 일단 그 지금 7위안에서 뭐 계속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현재 일단 7위안에서 일정 부분 내려와서 이제 6.8, 1달러가 6.8위안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이제 보시면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파될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추세가 돌파가 되게 되면 뭐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뭐 영국의 이제 부자들이 보시면 뭐 금이라든가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어찌됐든 한 차례 일단 꺾였습니다. 꺾여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 네. 잠시만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또 차트 이게 도구가 열리지 않아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 보시는 이 하락 채널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컴퓨터 더 약간 더 버벅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하락 채널 이런 하락 채널 안에 있고 하락 채널에 저점에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진짜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지금 아까 일봉에서 현재 위치를 보여드린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로그가 적용됐고 주봉으로 이제 보시면요.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위안화 차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 추세요.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위안화 같은 경우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겁니다. 상승 채널 안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여기 안착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지금 6.8 위안까지 내려온 이 위치가 보시면 여기 이 초록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빨간색 반등이 나왔고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가 주게 되면 그때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저는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위안화 차트가 7위안이 위험해 보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영상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원달러가 800원, 900원에서 놀던 원달러가 돌파가 되면서 그때 이제 2,000원까지 넘어가면서 그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 상황의 차트 모습과 너무 이제 흡사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 위안화 차트 모습이 너무 흡사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차트 모양대로 간다라고 하면 위안화도 지금 오히려 저 상승 채널을 저는 이제 돌파하고 위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예. 보시면 지금 이거 원달러 차트고요. 주봉으로 제가 해서 로그를 적용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대 원화 차트입니다. 달러 대 원화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89년도 저점부터 이렇게 저점을 이어보면요.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좀 더 이제 보기 쉽게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는 상승 채널에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지금 어디 위치랑 흡사하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W 모양이요. W 모양. 근데 오른쪽이 작고 짧은 W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97년도에 1달러가 813원 1달러가 813원을 넘어가죠.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때 보시면 96년도 이제 5월 달에 1달러가 788원을 이렇게 가파르게 딱 돌파를 해줍니다. 맞고 떨어지고 두 번 하고요. 가파르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가 돼요. 돌파가 된 이후에 96년도, 물론 96년도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경제 상황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97년도 다다르면서 이제 IMF 직전 상황이 오면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지금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상승 흐름이 아니라 기존에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상승 흐름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돌파해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돌파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죠.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중국도 저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차트 모양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체크해드린 이때 이 모양 이렇게 W 이렇게 W 고 돌파가 된 이 타이밍이요. 이때가 지금 위아나 차트에서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W 모양에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8월 돌파가 되고 지금 눌러준 거고요. 요 상황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2000 돌파가 되고 1996년도 5월입니다. 5월, 6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MF는 97년도 이제 말에 왔죠.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다. 물론.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6개월 안에 올지 1년 안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 만약에 막상 이게 어느 한 타이밍에 급격히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냥 사전에 미리 어차피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위아나 차트도 저는 지금 원달러 차트와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램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느냐 해서 이제 올해 1분기에 디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앞으로 올해 이제 2019년도 1분기에 디램 가격이 20% 정도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디램 익스체인지 서비스에 따르면 1분기 디램 칩의 계약 가격은 1분기에 약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높은 재고와 취약한 수요가 중장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수요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설비를 확대해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공급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채굴 쪽으로도 반도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굴 장비 안 팔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수요도 적은 상태에서 생산 설비가 늘어난 중국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격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진짜 어떻게 뭐 흘러갈지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이미 경제 위기 상황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삼유일님이 삼성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겠는가? 저는 이제 총알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지금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전략을 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아마 이제 위기 상황이 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직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 맞춰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칠 때 증여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증여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토끼를 다 한 번에 잡는 생산 설비를 늘린 중국 시장 반도체 기업들을 잡고 그리고 그 설비를 싸게 또 인수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 그 설비를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왜냐면 삼성전자 워낙 이제 앞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삼성전자의 이제 뭐죠 상속과 이제 증여 형태가 될지 상속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증여가 될 테고요. 돌아가신 걸로 하고 나가면 뭐 상속이 되겠죠. 그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자신들이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저는 진행을 시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019년도 1월 22일 반도체 관련돼서 기사를 쭉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질문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부분 말고 또 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점 중간중간에 이제 좀 컴퓨터가 버벅대면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22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